우리는 그토록 분석을 잘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왜 매번 데이터 분석에 실패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제가 실무를 하면서 데이터 분석과 관련해서 현업에서 자주 쓰고 또 듣는 말이 있는데요. 바로 analysis paralysis라는 표현입니다. 한국어로 번역하면 분석 불능 상태라는 뜻이에요. 혹은 분석 마비. 어떤 상황에 대해서 과도하게 분석하는 데 몰두해서 오히려 결정을 내리거나 행동을 취하지 못하는 상태를 얘기하는데요. 이제 데이터를 보다 보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새로운 정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이 정보들에 막 매몰돼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모르겠는 상황이 오는 거죠. 우리가 이 데이터를 활용하려고 할 때 이 분석 마비 상태에 빠지기가 굉장히 쉬워요. 데이터를 활용하고 싶어서 계속 시도를 하는데 번번이 실패를 한다면 아마도 분석 마비 상태를 경험하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상태를 되풀이하는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성공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될까요? 우리가 데이터 분석에 실패하는 원인과 그 해결책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 이거예요. 100% 정확한 데이터, 완벽한 데이터 분석 환경을 만드는데 과도하게 시간을 쏟는다. 실제로 디지오션 수강생 커뮤니티에서 받는 GA4 관련 질문들이 대부분 이런 종류예요. 왜 순 방문자 수랑 총 사용자 수랑 일치하지 않는 걸까요? 구글 애즈에서 보는 전환수랑 GA4의 전환수가 왜 다르죠? 물론 여러분이 예상하는 것과 수집한 데이터가 차이가 아주 많이 나면 안 돼요. 분명히 회원가입 같은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CRM에서는 정보가 보이는데 GA4에서 전환은 0이다. 당연히 이런 상황은 뭔가 수집 환경이나 설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럼 확인을 해보고 해결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숫자라는 게 뷰에 따라서 조금 다르거나 타 플랫폼에서 보는 데이터랑 GA4랑 좀 차이가 있거나 이런 작은 차이들은 아마 계속해서 있을 거예요. 절대로 100% 정확한 데이터를 얻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완벽하지 않은 데이터로도 충분히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바로 데이터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트렌드, 그리고 그 특정한 패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두 번째 원인은 특정 계획을 세우기 전에 바로 GA4로 직진하는 건데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분명히 찔리는 분들 계실 거예요. 바로 GA4로 직진하잖아요. 그럼 뭐부터 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왜냐면 계획이 없으니까요. 항상 데이터를 분석할 때는 그 목적을 먼저 정확히 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답을 얻고자 하는 질문 혹은 문제가 있어야 돼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떤 질문을 해야 되나요? 그 질문은 바로 여러분의 비즈니스 목표에 따라 달라집니다. 크게 보면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질문들이 있긴 한데요. 여러분이 스스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이 강에서 체계적으로 한번 방법을 설명해 볼게요. 마지막 원인은 분석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 분석에 실패한다.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분석은 효용이 없습니다. 분석은 백날 하는데 그 결과로 달라지는 게 없다고 하면 분석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사이트 중에서도 액셔너블 인사이트, 뭔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인사이트를 얻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데이터 활용에 실패하는 세 가지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 중 몇 가지에 해당하시나요? 혹시 세 개 다 해당되시나요? 괜찮습니다. 저를 따라서 강의를 수강하시면 이런 문제들 없이 성공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하는 법을 익히실 수 있을 테니까요.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제가 많이 강조하는 액셔너블 인사이트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액셔너블 인사이트, 무슨 뜻일까요? 액셔너블 안에 액션이 들어가네요. 뭔가 행동이 가능한 인사이트라는 뜻입니다. 지금 피라미드처럼 보이는 표를 한번 보시면 가장 밑에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데이터는 가공되지 않은 숫자나 문자죠.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자료들 그리고 엑셀 같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 위에는 information이라고 하는 정보가 있어요. 정보는 무엇을 의미하냐? 가공되고 집계되고 또 정리된 데이터로서 어떤 문맥을 제공해 주는 거죠.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있었던 데이터를 가지고 정리해서 보고서를 만드는 것처럼 말이죠. 그 위에 올라가 있는 마지막 꼭대기에 인사이트는 무엇인가? 이 정보를 분석하고 그리고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 얻는 이해 혹은 인사이트를 의미하는 겁니다. 인사이트 중에서도 가장 꼭대기에
액션어블 인사이트가 있어요.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것을 뛰어넘어 어떠한 방향으로 행동하게 하는 인사이트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예시를 통해서 알아볼게요. 여러분 요새 스마트워치 같은 거 많이 사용하시죠? 이 스마트워치 안에 보면은 보행수를 세주는 앱이 있습니다. 자, 그 앱을 한번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가장 왼쪽에 데이터를 보시면 1442보를 걸었어요. 이거 자체는 걸음수로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숫자죠. 이 7442보가 보고서의 형태로 혹은 차트 형태로 정리된 것을 우리가 정보라고 불러요. 단지 숫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숫자와 다른 숫자들이 함께 모여서 특정 숫자가 가지는 의미를 좀 이해하게 되는 단계죠. 그래서 이 정보를 통해서 얻은 인사이트는 뭘까요? 지난 며칠보다 오늘이 조금 더 많이 걸었네요. 그리고 조금만 더 걸으면 목표량에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이트를 얻었네요. 마지막 오른쪽에 있는 액션. 액션으로 이어지는 인사이트는 뭘까요? 오늘 나머지 대여섯 시간 안에 2,500여 보를 걸으면 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러니 밖에 나가서 한번 걸어보자. 이렇게 7,442보가 가지지 못했던 어떤 의미를 액셔너블 인사이트는 가지게 되고요.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행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바로 데이터 분석의 진정한 효용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